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 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 TV 김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작은 메모로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오늘 같이 읽을 책은 행복에 목숨 걸지 마라. 리처드 칼슨 책인데 그 책 표지에 이렇게 써져 있네요. 우리 정말 건전한 친구들이다. 크크. 너 꼭 할 수 있을 거야. 너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 항상. 크크. 너처럼 네 미래에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친구는 네가 처음이야. 많이 보고 배웠어. 그러니까 나 실망시키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해.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고 나한테 의지해. 3년 후 20살이 되어서 우리 둘 다 목표한 거 이뤄서 같이 여행 다니고 지금처럼 근심 걱정 많은 상태에서 벗어나자. 조금만 고생하면 나중에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될 거야. 뉴욕대 예술경영학과나 예일대 디렉터 전공으로 우리 다시 한번 만나자 하고 써져 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책이 저희 딸아이 친구가 딸아이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 선물한 책이었나 봐요. 여전히 중고등학교 이 청소년들은 고민도 많고 할 말도 많고 그런 시기구나. 하지만 아이들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어찌나 정말 대견하고 고마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꿈꾸는 시기에 그리고 서로 책을 나누면서 미래를 새롭게 또 설계해 갔다는 것.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당장 버리면 행복해지는 사소한 것들이 39개가 자세히 빼곡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차례를 읽으면서 그것들이 도대체 뭔가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것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칼슨은 이 행복하고 충만한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치는 행복 만들기 전문가라는 수식어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미국에서도 2년 동안이나 그 1위에 오를 정도의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작가였는데 45살에 이 비행기에서 폐색전이 발생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숨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미래인지 과거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현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러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머릿말 먼저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지금 당장 버려야지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 책은 특별한 이유에서 집필되었다. 1997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가 출간된 이래 나는 똑같은 질문을 담은 수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이 책이 발행된 건 2010년이었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은 2011년 판입니다. 사소한 일들은 그렇게 무시한다 해도 삶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이었다. 사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삶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행복은 가장 큰 가치가 있으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험난한 길을 걷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목숨을 걸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은 잊고 지낸다.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을 붙잡는 사소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다. 행복은 중요하지만 그것에 목숨을 걸지 않을수록 더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은 간혹 너무 큰 비극으로 다가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일은 너무 평범하고 하찮아서 기억에 남지조차 않는다. 예고 없이 큰일이 닥치면 우리는 당황하고 뜻밖의 비극이 닥치면 슬퍼한다. 당황하고 슬퍼하고 도망칠수록 그 일은 더 우리를 쫓아온다. 그러므로 용감하게 맞서 싸워 이겨야 한다. 한 번밖에 없는 행복한 삶을 마음 졸이며 산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실패, 집착, 슬픔, 불행, 질병, 스트레스, 갈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뒤처지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걸림돌이며 장애물이다.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부정적인 요소를 버리지 못하면 삶은 행복에서 더 멀어진다.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이 아무리 큰 일일지라도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큰 일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소한 이름을 깨닫게 된다. 며칠 전 읽었던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도 사실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와져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 저는 그 법륜스님의 불법론을 꾸준히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붓다의 말씀도 사실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오늘 제가 이 행복에 목숨 걸지 마라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많은 그 구루들이 저희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들의 핵심적인 맥락은 거의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행복에 목숨 걸지 마라. 사실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오로지 사랑에 집중했을 때 훨씬 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습하듯이 이 리처드 칼슨의 이야기를 같이 읽고 있는 것이죠. 자, 리처드 칼슨의 서문을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하죠. 이 책을 쓰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행복을 추구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삶의 진리를 배운 것이다. 나는 교사의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학생의 시각으로도 이 책에 접근했다. 인생에서 어떤 문제들은 너무나 커서 누구도 섣불리 충고하지 못한다. 나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썼으며 그 누구도 삶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 책은 강요와 충고, 가르침의 책이 아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길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 들려준다. 또한 예기치 않은 불행과 비극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다. 나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행복과 희망을 찾고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모든 것들의 전제 조건은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39가지의 장애물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당신은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지혜가 깊어질수록 고통에 대처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능력도 커진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면에 집중함으로써 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다. 많은 고통과 괴로움, 예기치 않은 재난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매력적인 경험이다. 어찌 보면 이 비행기에서 그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의 리처드 칼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39가지 사소한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림으로써 누구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 행복을 모두가 누리기를 나는 강렬히 희망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리처드 칼슨이 이야기하는 행복에 목숨 걸지 마라. 지금 당장 버리면 행복해지는 사소한 생각 일부를 먼저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사소한 불행.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다. 나는 불행하다는 마음을 버려라. 일단은 그 생각을 먼저, 불행하다는 생각을 먼저 버리는 거네요. 두 번째 사소함, 재난. 갑자기 닥쳐온 재난도 행복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재난에 굴복하려는 마음을 버려라. 세 번째 사소함, 고통. 나의 무지함을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 내 마음속의 고통을 버려라. 스스로 마음이 짓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같은 맥락이네요. 네 번째 사소함, 슬픔. 그대 마음껏 슬퍼해도 괜찮다. 그리고 그 슬픔을 버려라. 다섯 번째 사소함, 의심. 가장 고통스러운 생각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다. 상대를 의심하는 마음을 버려라. 정말 이 마음은 마이클 싱어 이야기처럼 이게 하나의 또 다른 짓거림, 부정적인 그러한 것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사소함, 두려움. 두려움이 밖으로 드러날 때 기회의 순간은 온다. 그대를 사로잡는 두려움을 버려라.
위험 속으로 니체 이야기처럼 그냥 풍덩 빠져 들어가는 거죠. 어찌 보면 위험하다는 것도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 때문이지 그게 진짜 두려운 것은 아니죠. 그냥 그것은 그것일 뿐인데 우리 마음이 짓는 것이죠. 생각 자체가 사실은 많은 잡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 마이클 싱어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부처님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셨죠. 7번째 사소함 중구난방. 부정적 생각이 나를 해칠 수 없다. 제멋대로의 생각을 버려라. 8번째 사소함 불완전함. 생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우울하게 만드는 불완전함을 버려라. 9번째 사소함 파괴. 명상의 힘으로 실제보다 더 많이 깨닫는다. 혼돈으로 이끄는 파괴적인 마음을 버려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죠. 10번째 사소함 상처. 천천히 어루만져 상처를 치유한다. 마음의 상처를 버려라. 11번째 사소함 아픔. 덜 집착할수록 더 밝은 미래가 온다. 과거의 아픔을 버려라. 12번째 사소함 스트레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신호이다. 마음의 스트레스를 버려라. 13번째 사소함 외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외면하고 싶은 마음을 버려라. 저한테 주는 이야기 같아요. 그 다음에 2부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버리면 행복해지는 사소한 감정. 14번째 사소함 화. 순간의 기분을 다스려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느닷없이 치밀어 오르는 화를 버려라. 15번째 사소함 불안. 초연한 마음으로 나이 들어감을 즐긴다. 늙음에 대한 불안을 버려라. 16번째 사소함 분노.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그대를 뒤처지게 하는 분노를 버려라. 17번째 사소함 질병. 육체적 고통은 삶의 길을 긍정적으로 안내해준다. 삶을 힘들게 하는 질병의 고통을 버려라. 8번째 사소함 궁핍. 지금 가난할지라도 내면의 지혜로 극복한다. 여유롭지 못해도 궁핍한 마음은 버려라. 19번째 사소함 비난.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의 처지를 헤아린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비난을 버려라. 20번째 사소함 비효율. 리듬에 따라 움직이면 낭비를 없앨 수 있다.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비효율을 버려라.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비효율과 그리고 비난, 그리고 궁핍, 분노 이러한 것들. 주로 저는 저의 지금 감정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모두 다 버려야 될 감정들이라는 거 확실히 알겠네요. 21번째 사소함 무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무시하는 태도를 버려라. 22번째 사소함 은퇴. 제2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여긴다. 세상에서 잊히는 것 같은 은퇴의 감정을 버려라. 23번째 사소함 이혼. 이혼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새 출발을 위해 이혼의 쓰라림을 버려라. 24번째 사소함 단절. 몸과 마음은 하나. 육체를 통해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의 평화와 몸의 건강을 단절하는 것들을 버려라. 25번째 사소함 집착. 집착에서 벗어나면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 증오와 슬픔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지금 이 차례만 쭉 읽어봐도 저는 저의 생각보다는 감정에 더 지금 휘둘리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겠고, 제가 휘둘리고 있는 이 모든 감정,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12가지의 감정이 모두 제가 휘둘리고 있는 감정들이네요. 요즘에.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이 저를 괴롭히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그 생각들도 모두 제가 휘둘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러고 보면은 우리는 대체로 스스로가 만들어낸 생각과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갈 바를 모르고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겠어요. 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어낸 생각과 감정의 휘말림 이런 것들이 모두 저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당장 버리면 행복해지는 사소한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26번째 사소한 망설임. 1년 후에도 이것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려라.
27번째 사소함 걱정. 미리 준비하면 마음속의 걱정을 떨쳐낼 수 있다. 쓸데없는 걱정을 버려라. 28번째 사소함 두통거리. 차분한 마음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골치 아픈 문제들을 버려라. 29번째 사소함 위선. 거짓된 마음을 몰아내 참된 관계를 갖는다. 거짓의 탈을 쓴 위선을 버려라. 30번째 사소함 실패. 실패는 우리를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그대를 좌절시키는 실패를 버려라. 31번째 사소함 허둥거림. 바쁜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더 엉망이 된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허둥거림을 버려라. 32번째 사소함 불신. 스스로를 믿는 행동이 마음의 위안을 안겨준다. 세상을 부정하게 만드는 불신을 버려라. 33번째 사소함 저항. 파도에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면 이길 수 있다. 꼭 이겨야겠다는 고집스러운 저항을 버려라. 될 것은 된다. 그리고 뗏목을 타고 그리고 강물에 흐르는 나뭇잎처럼 그렇게 흘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4번째 사소함 상실감. 귀를 기울이면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 있다. 모든 일을 좌절시키는 상실감을 버려라. 35번째 사소함 갈등. 나와 너의 공통점을 인정하면 갈등이 사라진다.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갈등을 버려라.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 연습을 더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6번째 사소함 부정. 잡았다 놓아주는 행동으로 부정을 극복한다. 믿음을 파괴하는 부정적 행동을 버려라. 37번째 사소함 조급증. 속도를 조금 늦추어 행복을 찾는다. 일을 망치는 조급증을 버려라. 38번째 사소함 적대감. 그는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다.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적대감을 버려라. 제가 요즘에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제가 열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 자신의 열등감이 바로 이러한 적대감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앞부분에서의 생각이나 버려야 될 생각, 그리고 버려야 될 감정뿐만이 아니라 제가 버려야 될 행동,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네요. 우리가 지금 38개까지 읽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는 도대체 뭔지 이거 하나에만 희망을 걸어보죠. 39번째 사소함 비관주의. 선택은 그대의 마음에 달려있다. 불행을 불러오는 비관주의를 버려라. 사실 39개가 모두 저한테 해당이 되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행복이 아닌 불행의 조건들에 집착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겠어요? 될 것은 된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그냥 맡겨라. 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사실은 여기에 다 들어져 있는 거네요. 깨닫지 못했었을 뿐이죠. 나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 마음을 내가 만든 거죠. 나의 생각,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나의 감정,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행동. 이러한 것들이 모두 나의 불행을 자초했었다는 것을 비로소 이 리처드 칼슨의 이야기로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행복한 거예요? 도대체 그걸 우리가 묻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리처드 칼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바로 사랑이다. 그런 순간에 자신의 체중이나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생이 완벽하지 않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없다. 세금이 너무 높다거나 진보냐 보수냐, 과거의 갈등이나 이웃 간의 다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짜증내는 사람도 없다. 주식 투자의 수익률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불만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사랑뿐이다. 그런데 왜 지금 사랑은 안중에도 없이 살고 있는 것일까? 그러네요. 저야말로 너무 강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그러네요. 삶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귀중한 선물이다.
당신이 태어난 것도 선물이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나날,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커다란 선물이다. 그 선물의 귀중한 가치를 깨닫고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한번요. 당신에게 모든 것이 선물이고 그 선물의 귀중한 가치를 깨닫고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선물을 꺼내 활짝 펼칠 때 그대 앞에 나타난다. 이미 내 삶에 이 행복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걸 제가 아직 풀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행복 보따리를 풀지 못한 사람이 저만이 아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변화를 이루기 위한 세 개의 열쇠. 비록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도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다. 다음의 세 단계는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열쇠다. 첫째, 내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시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술이나 담배든 분노, 과식 또는 지나치게 비판적인 자세이든 해결을 시도하기에 앞서 문제를 시인해야만 한다. 절반이나 빈잔이라는 식의 생각은 살아오면서 수천 번도 더 다져진 정신적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 정신적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생각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반사적 반응과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하라. 그런 다음 새로운 것,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시도하라. 둘째, 생각의 주체는 자신임을 명심하라.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비관적인 생각과 반응은 바로 당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내가 나 자신에게 난 그걸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그 생각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라는 얘기다. 만약 누군가의 주장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결점을 지적한다면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나라면 그런 생각이 도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나 자신이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낙관적인 생각도 할 수 있다. 셋째, 자신에 대해 관대해져라. 고의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다. 비관적인 사고는 정신을 해치는 주범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누구라도 냉소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세상과 삶에는 너무 많은 고통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가 바로 요즘에 이렇게 냉소적이 된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를 들추어서 잘못된 부분만 보는 습관에 빠지기는 쉽다. 하지만 비열해지기로 작심했기 때문에 그런 버릇에 빠져드는 것은 아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빠져들고 만다. 이 세상엔 아름다운 것이 추한 것보다 많다는 것을 명심하라. 감사해야 할 것, 희망적인 것도 많다. 당신이 아름다움과 축복을 보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낙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만큼은 낙관한다. 바로 내가 행복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오늘 리처드 칼슨의 행복에 목숨 걸지 마라. 굉장히 많은 지혜를 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즐겁고 유익하셨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기로 결심한 이 사실 자체가 저에게 정말 행복한 일이었구나, 내 삶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좋은 말씀 정말 많이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좀 덜 떨어지고 부족할지라도 이 내용, 리처드 칼슨이 저희에게 준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우리가 더욱 많은 사람이 행복한 세상에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